안녕하십니까, 디옥저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시청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재난 관련 영화고요. 재난 관련과 또 음모론, 음모설과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음모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원래는 음모론, 음모설이라는 말 자체도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혼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얘네들이 하는 물타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카오스를 제시하고 있고 세상에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을 속이는 방식으로 어떤 거대한 쇼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마음속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은 겉으로는 이들이 제시한 정상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당연히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물들은 저와 같은 취미나 어떤 의식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의 공공의 장소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아무튼 영화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키워드는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브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코브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기판에 있고 무대 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현실이 이제는 무대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영화 드라마만 선호했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얘기하는 거는 영화죠.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제목은 더 디클라인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제목은 서바이벌 캠프입니다. 서바이벌 캠프. 이 서바이벌 캠프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는 한 음모론자면서 이제 생존주의자고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전에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이름이 클로버필드 21번가인가? 18번가인가? 아니 몇 번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클로버필드 2편에서 나왔던 이야기에서 거기에 생존주의자가 나오는데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인공을 납치해서 세상이 외계인이 나타났고 거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피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친 여자 주인공을 가둬놓습니다. 근데 클로버필드가 실제로 1편에서는 외계인이 나타나서 외계인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전 도시를 다 박살을 내죠. 그리고 2편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클로버필드 21번 가든 13번 가든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면서 이제 생존주의자를 약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생존주의자는 개인적인 벙커도 만들어 놓고 깊은 산속에 숨어서 땅 밑에다가 아주 철저한 벙커를 만들어 놓는데 그 벙커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비현실적인 생존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영화도 생존주의를 잘못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하지만 딴에는 너무 음모론에 치우치고 무기 같은데 수집하고 이런 데에 이렇게 심취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재밌어요. 이 스토리 자체, 영화 완성도 자체는 짧으면서 아주 임팩트하게 흘러갑니다. 감독은 파트리스 랄리베르테라는 캐나다 감독인데, 캐나다에서 만든 영화지만 캐나다 말이 나오지만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를 쓰죠.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원래 남자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초반엔 남자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주인공이더라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남자는 생존주의자입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고, 2050년 정도 되면은 지구에서 거주하기 힘들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제 기후 예측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난민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은, 이분들은 미리 생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연에 하는 생존 준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비판을 하면서도 나름 또 의도가 있죠. 그게 지금의 생존주의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갔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런 비판을 갖다가 무조건 기분만 나빠할 게 아니라, 이런 관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판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생존 준비마다 다 틀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총기가 허가가 안 돼 있죠. 하지만 미국 국가에서는 총기가 허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총기 허가를 하는 쪽이에요. 원래는 공화당 쪽에서는 총기를 불법화시키려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기치였지만 지금은 그게 기치가 아니고 오히려 총기를 허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보수단체 쪽들이 오히려 진보의 세계화에 반대를 하면서 음모론자들도 많아졌고, 그만큼 음모론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음모론자예요. 하지만 그가 하는 얘기가 그냥 마냥 그냥 듣고 헛소리로 넘길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거의 진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진실만을 추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털털한 스타일이잖아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감출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그냥 과감하게 내뱉어 버리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 생긴 것 같아요. 경기도 쪽에 머물러서 하고 있는 분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가정은 이 생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까지 지금 깨워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뭔 일이 나가지고 대피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유튜브 같은 영상 보면서 이제 비상식량 준비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쌀을 갖다가 이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런 은박 비닐 안에다가 이제 넣고 이렇게 싸는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악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를 이 영화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존주의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클로버필드처럼
그렇게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좋은 목적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도 나고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 훈련 캠프를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직 군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군 관련돼 있는 전술을 다 익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무기를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불법이지만 무기를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아무래도 약간 좌파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통제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좀 덜 하죠. 아무튼 이들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바이러스 관련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생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저도 그렇고 조금씩은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존 가방도 좀 챙겨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캠프를 이제 남편 혼자, 이 남자 혼자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남자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분 여자, 흑인 여자, 이분이 여자 주인공이더라고요. 근데 흑인도 다양한 흑인들이 있어요. 아프리카계 흑인이 있고, 인도계 흑인도 있고, 뭐 남미 쪽의 흑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이 까만 거지 사실은. 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 볼 수는 없죠. 가끔 영화에서 얼굴이 시커먼데 되게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아프리카계랑은 좀 다르면서도 왠지 얼굴은 까맣고 예쁘게 생긴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남인도 쪽에 얼굴이 검은 그런 인도인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 캠프에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기후 관련해서 앞으로 큰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보통 저희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을 이들끼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고 무기도 허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주목해야 할 사람인데, 약간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복선이 있어요. 무기 등록은 나 같은 사람 말고 살인자들이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미친 사람이면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죠. 아무튼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훈련하는데 저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술훈련까지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관련해가지고 뭐 등록도 하고 또 자격증도 따면은 뭐 멧돼지 사냥하는 정도의 그 소총인지 뭔지 하여튼 엽총이죠. 엽총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총은 되게 위험해요. 거의 못 쓰게 만들고 있죠. 저는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람이 악의를 품으면은 총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건 사고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무튼 이 생존 캠프 안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있고, 여기서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나중에 저 남자를 잡는데 이 남자도 잡고 하여튼 두 놈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화목했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 주인공 남자도 되게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쳐주는데, 이 여자분은
어떤 여자냐? 전직 군인이에요, 전직 군인. 그리고 이라크 파병까지 갔다 왔고, 특수부대에 근무를 했었나봐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냐? 폭탄, 부비 트랩 비슷한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시험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데 이걸 가져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 취급을 하다가, 부주의하게 취급을 하다가 이렇게, 예, 폭발이 일어나죠. 이렇게 嘣!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혼란에 처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온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 눈 가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을 갖다 처리해야 될지 지금 논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이걸 갖다가 숨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생존 캠프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무기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는 콩밥 신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놓칠 수 없고, 이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그냥 캠프 훈련을 받기 위해 아주 안전한 상황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갖다가 취급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태워버려요. 시체를 갖다가. 그리고 흔적을 없애버리죠. 흔적을 없애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음모론자라고 해서 다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음모론자라 해도 있잖아요. 무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취급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기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자기 방어 수단을 위해서 무기를 취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내가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그 연이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끌어당긴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긴 법칙도 사실은 카르마예요, 카르마.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는 잘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는 잘 안 끌어당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르마는 내가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화위복처럼 나중에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건데,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해할 목적으로 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음모론자지만 음모론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음모론자들 중에. 그래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어떤 다양한 음모론 제기를 갖다가 읽어보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미쳐가지고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은 뭐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제는 지 맘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캠프 주인 편에 선 거예요.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다들 그냥 도망가려고, 이 4명처럼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가 자기는 이제 이 캠프의 주인의 좀 편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또 득을 좀 얻어보려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는 거고, 미친 거죠.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군인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 막힌 상태라서 당장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한 명도 죽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대피소가 하나 있는데, 그 대피소 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대피소에 함정들을 갖다가 많이 파놨는데, 뭐 지뢰도 넣어놓고, 그리고 이런 어떤 목을 확 졸라버리는 그런 어떤 줄 갖다가 설치해놓고 걸린 거죠, 이 남자는. 그래서 사망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총을 겨누죠. 어떤 여자한테 총을 겨누서 다리를 맞췄는데 결국 그 여자도 죽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그래서 이 새끼 두 명만 남아가지고 도망가는데 물에 빠지고, 물에 빠진 여자를 이제 남자가 구해내서 이제 요 은박담요죠. 은박담요를 통해가지고 열을 식히시면 안 되니까 결국은 속옷 차림으로 그냥 같이 몸을 부벼대가지고 열을 올려가지고 살립니다. 이게 군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여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여성은 또 외간 남자를 이렇게 살을 맞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아내가 있어요. 딸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해하는 그런 표정이 있었는데 남자가 죽어요. 이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 남자를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좀 감정이 약간 섞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도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한 거지만 다른 여자를 갖다가 다른 여자와 이 캠프에서 몸을 살을 맞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게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감동에 그런 어떤 감정이 약간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이 남자 주인공은 죽고 이제 여자 주인공 한 명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그 미친놈이 이제 얼굴에 무슨 테러리스트처럼 복면까지 쓰고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특수부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라크의 파병까지 갔다 온 여자이기 때문에 당해내질 못하고 전술 훈련 받은 것에 따라서 이 남자를 가결을 하죠. 그리고 안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총으로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는 건지 죽인 건지 하여튼 피가 범벅이 되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그 남자를 잡으려고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하는데 이 남자도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를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격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칼로 찔러서 제압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이 여자는 남자를 데리고 이제 캠프를 벗어납니다. 이 영화는 무조건 음모론자나 생존주의를 비판할 게 아니에요. 저는 무기는 반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존 준비 있잖아요. 생존 준비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에 맞춰진 그런 준비들이에요. 외국에서 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극우 보수 쪽이 조금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극우라는 말은 사실은 좌파에서 만들어낸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극단으로 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극좌도 있잖아요.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본이 많고 미국이 많은데 너무 치우쳤단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으로 삶을 살고 또 세상의 정책 같은 것을 반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된다. 옹고지신 정신으로 지켜야 할 거는 지켜야 한다는 우파의 정신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을 든다면 저는 극우는 아니지만은 우파를 좀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진보가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의 진보는 사실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극진이에요. 극진주의자예요. 급진이라고 그러죠. 급진. 극이 아니라 급진이라는 급하게 진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코브라 사태도 계속 발생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좀 뒤편으로 좀 물러나서 극우에서도 약간 물러나고 급진에서도 급진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극우에서 좀 좌쪽으로 이동해서 중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일인데 너무 먼 발치의 미래를 갖다가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존 준비하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캔 음식만 계속 하나 쌓아놓고 살다 보면은, 그 캔 음식만 계속 먹게 되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음식물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건강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것만 계속 먹게 되니까. 물론 골고루 먹으면서 자기 조절을 하면 되겠지만은 이게 재고를 쌓아놨다 보면은 소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생존 준비가 필요한데 완벽하게 그 지혜롭게 생존 준비를 하는 그런 영상물들이나 블로거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저도 뭐 앞으로 오는 위기에 대해서 영상들을 올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게 너무 없어요. 한계적인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당장에 오늘 내일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마치 내일에 종말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일 무슨 종말 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칫 음모론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기 쉽고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쉽게 화가 나 분노하고 그래서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라는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진지하고 또 침착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먹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20, 30대들인데 좀 약은 사람들은 그런데 좀 빠지지 않는데 좀 진솔하고 진지하고 좀 진실한 사람들은 잘 빠져요. 잘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좀 대비를 미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단속부터 하면서 이런 생존주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몰라요. 종말이 일어난다고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종말이라는 거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기후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UN 같은 데서 또 IPCC 같은 데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 반드시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그리고 기온이 올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수집된 그런 자료 목록들을 확인해 보면은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0.8 몇 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계 정부와 같은 그런 유엔 같은 데서 그리고 약간 급진주의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너무 지나치게 종말론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송이 그 제목이 엔드타임이 있는데 엔드타임이 언제냐 이거예요. 엔드타임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엔드타임이 언제쯤 올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있잖아요. 끝이 있고요. 끝이 있으면은 항상 시작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 중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물류본말이라고 해요. 물류본말. 사유종시, 지소선후, 즉근도이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물류본말, 사유종시, 지소선후, 즉근도이. 세상의 물질에는 시작이고 끝이 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은
최선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금 불고 있으니까 태풍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생존주의를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생존을 연구를 하는 그런 일들은 필요가 있는 건데 신중한 사람들은 생존주의자라고 해서 다 개인의 어떤 쉘터나 캠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장소가 안전하다고 믿고 생존 쉘터를 구축하고 은신처를 구축하고 또 벙커도 구축을 했다면 다행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인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그게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존주의자들이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도 무기는 소지는 해요. 무기는 칼 같은 걸 소지하는 우리나라는. 근데 산에 있는 사람들은 엽총을 쓸 수 있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가지고 엽총까지 사놓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걸 쓰려고 하는데 자칫 이게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을. 그런 위험한 상황을 끌어당기는 것에 대해서 영화로 표현한 게 이 영화 디클라인이고 더 디클라인 서바이벌 캠프라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생존주의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에 생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다 생존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 미래는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인구 감축을 목적으로 하든 안 하든 결국은 그냥 내비둬도 이미 얘네들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독신을 많이 양산해 놨고 더 이상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죠. 중국은 지금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얘네들은 맘먹으면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떼거지로 그냥 학살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버리면 되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인도 국가는 보수 쪽이죠.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가 일어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트럼프가 미국을 되살리겠다고 지금 열정적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경제가 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이놈의 코브라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급진주의자들은 지금 당장에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경제가 붕괴해도 백업 플랜이 다 마련되어 있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음모론은 과거에 카발 장미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 급진주의자들이 그들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에 남아있는 보수들 원래는 프리메이슨들 중에 보수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둘로 갈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급진과 그리고 보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보는 다 급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선을 긋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원하는 신세계, 한계의 질서,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한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극우로 가게 되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극우로 가지는 않고 약간 중심을 잡고 있는 보수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진보를 급진이 아닌 점진적인 진보를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세상을 구축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급진 안 하고 극우하지 않고
중심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런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생존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최악의 상황에 급진주의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나키잖아요. 아나키.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쉬운 게 EMP탄을 터뜨려가지고 블랙아웃을 만든 다음에 정부가 다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확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이나 뭐 미국의 공화당, 우리나라 우파라는 그런 정치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살 분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은 좌파 정치인들과 우파 정치인들이 약간 좀 손을 잡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과 대표와 당대표들이죠. 보수 당대표 그리고 진보 당대표가 약간 서로 아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바꿔주고 국민의힘당으로 바꾸면서 이제 김종인 당대표가 그전에는 민주당에 있었던 인물이고 약간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진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섰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봐야 돼요. 그게 신세계 질서예요. 그리고 모든 기술을 다 받아들이고 AI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개편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름도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래라는 말도 쓰는 것도 다 그 진보적인 정신으로 만드는 말들이거든요.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다시 진보로 돌아섰는데 그것을 급진을 하느냐 아니면 전진적으로 진보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 언론을 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지금의 모든 그런 진보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들의 그 정치인들과 손을 잡지 않겠다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실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비주류의 이제 음모론을 좀 믿고 있는 분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 이렇게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성향들이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냥 일반 무신론자들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불교인이지만은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침착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불교를 믿는 분들 중에는 이쪽으로는 좀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드는데, 그렇다 안다 해서 우리가 큰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련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구 종말론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블로거들이 뭐 이걸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은 중용을 지켜야지, 너무 이런 생각들이 과하면은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존 준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협정하에 무기가 없으면은 서로 유탄전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유탄전도 서로 악의가 없으면은 벌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존을 해도 서로 악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에서 생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약탈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보이는 상황은 빨리 피하셔야죠. 그러니까 답은 있잖아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그런 상황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런 상황을 오게
하는 방법도 내가 그런 어떤 무기 같은 걸 갖다가 취하면서 훈련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럼 생각이 그 상황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지구가 안 둥글어도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는 있어요. 내가 그런 어떤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면은 그런 생각에 대해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내 미래를 내가 그런 생각으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기 같은 상황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영화가 뭐 음모론자를 비판한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무기를 가지고 그 어떤 생존 준비를 감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오히려 그런 재난이 발생하기도 전에 인재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서 이런 영화도 관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커피도 안 마시고 머리가 커피를 마시면은 조금 두뇌가 좀 명석해져요. 그리고 말도 좀 더 명확하게 얘기는 하는데 생각이 빨리빨리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준비도 재밌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생존 준비하고 음모론도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음모설로 놔두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좀 나갔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역정보에 휘말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음모론 안에서도 엄청나게 역정보들이 많고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많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저도 대부분이 이제 약간 음모론자에 가까운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종교랑도 연관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종교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근데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득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뭘 믿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지침들을 내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녹여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와서 도와줄 거다. 내가 믿음을 주면은 나를 도와줄 거다. 라는 허망한 망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존 준비가 나쁜 게 아니고 과한 생존 준비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적절한 그런 시적절한 생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